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자 경기도가 폐원병원을 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소방관을 간호 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급이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2조 6천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모리의 조성 사업이 5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고모리의 조성 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문을 닫은 병원을 이용해 치료센터를 만들고 부족한 인력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재가동한 건 지난 15일.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준비한 병상은 35병상. 하지만 가동 이틀 만에 병실은 만석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병상이 동인하자 의료원 측은 21개 병상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민간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라 엄밀히 따지면 19명이 더 투입이 돼야지만이 56병상은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경기도 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확진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아 간호 인력을 공공병원에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과 시험 합격 후 교육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현재 2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소방서별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교육 대기자 중에서도 자원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현재 12명이 모집이 됐고요.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개념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을 활용할 예정인데 145개 병상을 갖춘 시흥의 한 폐원 병원이 이미 섭외된 상태입니다. 응급 상황 시에 산소와 수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서 병세 악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병원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 의료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운영 및 후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특별생활치료센터 2-3곳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한 곳이 물색 중인데 의정부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에 대한 자발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긴급 동원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시는 21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일동면 골프장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골프장 직원 A씨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확진됐고 21일까지 직원 가족 등 이 골프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14일부터 눈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골프장 이용객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 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 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왜냐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2조 6천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 지출액은 7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조 1천억 원으로 실제 소비 지출액을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6천억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이 18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도민 1인당 8만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추진하는 고무리의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좌초위기를 맞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송상국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 고모리의 조성 사업이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처음에 포천시가 유치에 성공했을 때 굉장히 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초 이 사업은 저희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여 2015년 6월 포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를 중심으로 각종 디자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진척 소식이 없다 보니 난파 순서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투자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용역비 등으로 15억 원이 이미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최초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였지만 사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서 민간 합동개발로 추진을 위해서 민간 기업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기업이 선정되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여력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 가지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 지역의 생태를 바꿀 수도 있는 큰 사업이라는 기대도 굉장히 컸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가 개발 방식까지 바꾸면서 애쓰고 있는 게 지역에 내다볼 수 있는 기대 효과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간 기업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 다 이제 대기업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기업 선정 후에는 구역계, 토지 이용 계획, 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최적의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모리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환경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번 단지가 광릉숲 인근에 조성되는 만큼 자연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면서 만약에 산단이 조성될 경우 숲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세부 계획 수립할 당시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고모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없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상국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천시가 소상공인에게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 지급 대상 3,700여 개 소상공인에게 총 7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업체당 20만 원이며 지난 11월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중앙도심광장에 설치하고 1월 3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앙도심광장에 추가로 설치된 선별검사소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주 동안 평일과 주말 등 휴일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